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토소식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관련 내용입니다. 전라남도는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에 대한 문제를 감사를 통해 스스로 풀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평소 외상거래가 잦고 지마켓 구매 물품의 영수증 처리가 별도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감사로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구내 매점입니다. 과자 등 군것질거리를 비롯해 볼펜 등 사무용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는 외상거래가 빈발합니다. 일단 매점을 이용한 뒤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외상 영수증 등을 통해 물품 구매 사실을 알려주면 추후 각 부서 서무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외상? 외상 되지. 서무가 와서 긁지. 체크 안 했는데 영수증 서무 쓰는데? 사무관리비가 매점에 지출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 팀장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지출 증빙 자료는 영수증과 견적서. 하지만 증빙 영수증은 결제 총액만 담고 있고 견적서도 지마켓 구매 물품을 기재하지 않고 새로 목록을 작성하는 형태이다 보니 제대로 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매점 지마켓 구매 대행으로 쇼핑된 물품은 명품에서 고가의 전자기기, 홍삼 등 건강식품, 여행 가방과 같은 잡화류, 잡곡의 샴푸, 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한데 사무관리비 견적서는 수십 자루의 볼펜과 플러스펜, 형광펜 등 사무용품이 대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매점에서 지마켓 구매 물품의 19%의 수수료를 더 붙이는 과정에서 견적서 자체가 새로 쓰이는 구조입니다. 도민들의 혈세가 보이지 않게끔 투명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이런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누가 썼는지 증빙도 안 되는 관행적인 외상거래의 사무용품으로 세탁되어 버린 견적서. 전라남도의 사무관리비 감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졸속 감사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무관리비 문제가 터진 이후 전남도청 공직사회는 사무관리비란 단어 자체를 입에 담기 어려운 금기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엄연한 세금이자 대국민 공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 요구에 전남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비 내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돈으로 사용 기준과 정산 방법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 예산. 그렇다 보니 2003년 국무총리실의 훈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 운영 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 대외적인 업무 하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올해 전남도청의 각종 업무 추진비는 모두 44억 원 규모. 사무관리비 예산의 19분의 1에 불과한 업무 추진비는 상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반면 똑같이 혈세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내역은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대국민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예산인데도 전라남도는 공개 요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차라리 자료 정보 공개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정보 공개가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MBC는 전남도청에 지난달 28일과 29일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전남도청은 오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개 결정을 하면 열흘 안에 사무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도청에서 사무관리비 부당 사용 문제가 불거진 뒤 일선 시군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일선 시군에서는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문제가 터진 이후 사무관리비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위장 회계 처리하는 사례와
물품량을 부풀린 뒤 현금으로 반납받는 관행 등 예산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준수를 지시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제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시군 행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에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만나 남해안은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갖고 있지만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한 만큼 체계적인 종합개발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산단의 에너지 전환과 수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여수와 광양 수소 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탄소 중립 항만 테스트베드 지정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어제부터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을 찾아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어제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오늘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천원학식을 먹은 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후에는 나주에서 지역 농업인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3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해 석 달여간의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주제전인 본전시 외에도 9개 나라 작품이 내걸린 파빌리온 전시가 광주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중첩되는 영상들. 광주 고려인 마을에 사는 청소년들의 연극 수업 영상입니다. 일본인 작가는 소리까지 없앤 불분명한 영상을 통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주 청소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they are in the stage where they have to make up their decision. They have to make a choice. But often the choices are not so free. Its choices are so much conditioned by the society and by the culture.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스며드는 모든 것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물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존과 돌봄, 저항과 연대의 가치를 생각해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79명의 작가가 선보이는 300여 점의 작품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광주 비엔날레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작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한 작가들이 79명이나 나가 계신 거거든요. 어젯밤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함께 94일 동안의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9개 나라 문화기관과 광주의 크고 작은 미술관들이 협업을 통해 마련한 국가 간 성격의 파빌리온 전시도 이번 광주 비엔날레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2023 광주 비엔날레는 7월 9일까지 94일 동안 광주 도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지정 이후 발빠르게 연관산업 개발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고흥군은 전남도 항우연과 함께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와 주변 시설을 방문해 나로 우주센터의 롤 모델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우주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우주 관광 도시를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와 우주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과 연계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일부터 전라남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케네디 우주센터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존슨 우주센터 등 미국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는 연간 170만 명이 방문하고 입장료 수익만 연간 1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 나로 우주센터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민간인 관람이 가능한 미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나로 우주센터도 일반인들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방문자 센터 관계자는 고흥군이 추진하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도 밝혔습니다. Just, the visiting or travel, but we can do stuff virtually. We can
We can talk through designs and experiences and stuff like that, operational models and things like that I can help you with all. 고흥군은 특히 우주여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 분야의 교육과 체험시설 구축이 고흥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이언스 컴플렉스 같은 걸 어떻게 조성해 나갈 건가 이런 걸 많이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흥에 맞는 고흥하고 적합한 그런 우리 컨텐츠나 이런 거를 개발하고 해서 고흥군이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발빠른 벤치마킹에 나서면서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신축된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명칭을 새로 공모했다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기존에 불리우던 임시 이름이 그대로 최우수작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한 전문가는 업무의 결과보다 예산 투입 자체에 치중한 결과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반려동물의 학습과 놀이공간, 공공병원이 들어설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 순천시는 새롭게 지은 이 시설의 명칭을 공개적으로 모집했습니다. 반려문화의 특징이 녹아들면서도 참신한 명칭을 선정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공모 결과가 발표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395개의 응모작을 제치고 기존의 임시 명칭과 같은 이름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모전은 독창성이란 심사 항목에 가장 높은 배점을 할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명칭이 그대로 선정된 이유는 뭘까? 순천시는 심사 배점에 따라 10개의 후보군을 추린 뒤 시청 직원들의 투표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겐 기존 명칭이 익숙하다 보니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설문조사를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선정 결과가 공모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공모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수석 기회에 매끄럽게 안 다가와지고 좀 딱딱하다. 인간 중심적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별로 창의적이지 않고 돈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세금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서울 용산공원의 용산공원처럼 지자체가 명칭 공모에 나섰다 기존의 이름이 그대로 선정돼 공모 실효성 논란을 빚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을 업무의 결과보다 예산 투입 자체에 치중하는 행정의 경향에서 비롯한 기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혼 없는 행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작은 해서 실적은 쌓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명칭 공모전.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대회 개최보다는 개최 결과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제는 예로부터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묘를 돌보는 4대 전통 명절 가운데 하나인 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장묘 문화까지 변화하면서 잊혀져가는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공설 묘지입니다. 소박한 과일과 함께 소주 2잔이 비석 앞에 놓였습니다. 큰 절을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또 항상 어머니가 가슴속에 아버지랑 저희 같은 경우는 있어가지고 가슴이 항상 저립니다. 그러니까 한식도 와가지고 또 뵙고 하면 또 마음도 편안히 좋더라고요. 4대 명절인 한식은 예로부터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산소를 돌보는 날입니다. 묘에 손을 대도 괜찮다고 전해져 잔디를 새로 입히거나 비석을 세우기도 했는데 갈수록 의미가 퇴색되면서 잊힌 명절이 됐습니다. 묘마다 형형색색 꽃이 꽂혔지만 주변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한식을 맞아 조상의 묘를 손질하고 성묘를 드리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설묘지는 한산하지만 화장장은 대기줄이 생길 만큼 분주합니다. 장묘 문화가 바뀌면서 묘를 개장해 다시 화장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3년 만에 돌아온 윤달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예약 전쟁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청명하고 한식이 있어서 정말로 게장 유골이 하루 평균 한 50건 정도 되고 평상시보다 한 10배 이상 바쁘다고 보면 되죠.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과 장례 문화의 변화로 고유 명절도 점점 잊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10경 가운데 한 곳인 거문도 일원에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삼치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거문도 삼치축제 추진위 주관으로 거문도 사무교 일원에서 오전 11시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풍어제와 삼치조업선 해상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열려 주민과 관광객 모두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접 기획한 청년 거리문화 한마당 행사의 일환이며 다음 한마당 행사는 여서동 미관광장에서 여문 텃골 축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관광객을 순천 도심으로 유인하기 위한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가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8일 문화의 거리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인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를 박람회 기간 동안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열기로 하고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공연과 리버스킹 공연, 무료 영화 상영 등 다양한 전시, 체험, 놀이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 상설화를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정원과 도심을 오가며 순천을 충분히 즐기고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기업들의 올해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이 전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내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BSI가 102.9로 지난 1분기보다 체감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상인은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 흐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인상률 둔화, 중국의 리오프닝 흐름,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등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일자리 12,000개 창출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수립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주도적 기술 인재 일자리 창출 등 4대 핵심 전략별로 12,5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68.5%의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구축 등 일자리 정책의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차범군 축구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축구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5일 업무협약과 함께 차범군 축구교실 창단식을 가질 계획이며 엘리트 체육인 육성이 아닌 축구 취미교실로 지역적인 한계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진 육성 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한 지방 유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종의 체험 프로젝트로 추진됩니다. 25일 열리는 창단식은 팀 차붐인 고흥이란 행사도 함께 열리며 학생 참가자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응원 영상과 유니폼 증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